나를 지키는 인문학. 여러분의 꿈을 돕는 일일 꿈샘입니다. 여러분 이제 5학년이 되면서 역사라는 것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역사의 쓸모라는 여러분한테 한 번쯤 읽어보기를 추천드리는 책이 나왔습니다. 부모님과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쓴 선생님은 바로 최태성 선생님인데요. 최태성 선생님은 역사 속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을 설명하면서 오늘날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 역시 하루를 살아도 1000년 또는 오랜 시간을 사는 것처럼 값어치 있게 사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역사 속 인물을 한 명씩 보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롤프 앤센이라는 사람은 드림 소사이어티라는 책에서 앞으로 사회는 단순히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회를 넘어 꿈과 이야기 등의 감성 요소가 중요하게 부각되는 드림 소사이어티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유의 스토리가 중요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대학에 갈 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단순히 성적으로만 대학을 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만의 스토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그 하루하루를 스토리를 알차게 채워나가면 여러분도 분명히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역사적 인물은 장보고입니다. 장보고는 그 신라시대 말의 인물인데요. 태어날 때 노비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당시 신라시대는 노비면은 평생 끝까지 노비로 살아야 하는데 장보고는 여기에 대한 한계를 뛰어넘고자 바다로 건너갔습니다. 바로 다른 나라로 간 거죠. 거기서 전쟁에 나가서 이름을 날리고 장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거기서 성공을 하면은 그런 다른 나라에 살 법한데 다시 우리나라의 원래의 나라로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제 자기가 그동안 신분제를 뛰어넘어 왕조까지 도전을 했지만 결국에는 좀 실패로 끝나게 되죠. 그렇지만 그 자기가 아마 주어진 노비 신분이면 평생 나는 노비로 살아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그 가감하게 그 신분제 사회의 벽을 두드렸다는 점은 정말 본받을 만합니다. 아직도 그 일본이나 중국에는 장보고를 해상에 그 간장하는 신으로까지 모신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 당시를 뛰어넘어 역사적인 인물이 되었는데요. 바로 비교를 오로지 자기 자신과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합니다.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더 낫고 또 오늘의 나보다 내일의 내가 더 나아져서 매일매일 나아져 간다면 자기 앞에 주어진 그 한계는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정도전 인물인데요. 정도전은 1342년, 1398년, 즉 조선 초기 인물입니다. 정도전 역시 아버지는 양반이었지만 어머니는 노비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정도전도 현실에서 상당히 제약이 많았는데요.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하게 기회를 보면서 자신의 꿈을 펼칠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바로 내가 못나서
내가 부족해서, 우리 집이 가난해서 이렇게 자신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쉽게 좌절하거나 비현실적인 꿈을 꾸는 대신 지금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선생님 역시 선생님을 하다 보면은 힘든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을 도와주고 싶은데, 여러분이 꿈을 갖게 해주고 싶은데 아직은 좀 어려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선생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많은 기회를 주고 싶은데 그 기회를 사실 옆에서 조금 탐탁지 않게 여기기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선생님이 할 수 있는 것을 한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려고 그럽니다. 자신이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만 하는 건 아주 쉽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해결책까지 고민하고 또 그것을 대안하며 노력한다면 여러분의 그 꿈도 또 여러분의 상황도 분명히 나아질 거라 믿습니다. 선생님 역시 선생님이 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하면서 선생님이 이루고 싶은 꿈에 집중한다면 언젠가 분명 선생님의 꿈도 이루어질 거라 믿습니다. 다음은 정약용 선생님인데요. 그 정약용 선생님 생가에는 여유당이라는 현판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여는 겨울 냇물을 건너는 조심함을 의미하며, 유함은 여기는 다른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정약용 선생님은 당시 벼슬살이를 할 때 정적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정적이란 정치적 적인데요. 이 사람들이 정약용 선생님의 그 정치를 방해를 하고 또 정약용 선생님이 나오는 거를 시기를 했겠죠. 그래서 항상 겨울에 시내를 건너는 것처럼 신중하고 사방에서 나를 엿보는 것처럼 두려워하며 경계하자, 이런 의미로 생가를 있는 현판을 여유당이라고 삼았다는 겁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매일 현판을 쳐다보면서 오늘 하루하루 행동 하나하나 조심해야지 이렇게 스스로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예 이제 그 가문이 벼슬을 하지 못할 패족이 되었는데요. 그렇지만 아들들에게 결코 낙담하지 말고 항상 독서하고 근면하게 일하라고 이렇게 충고를 합니다. 진실로 너희들에게 바라노니 항상 심기를 하평하게 가져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과 다름없이 하라. 하늘의 이치는 돌고 도는 것이라서 한번 쓰러졌다 하여 결코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설령 오늘 하루 나에게 힘든 일이 있더라도 거기서 너무 낙담하지 말고 마음을 온화하게 하면서 꾸준하게 노력하면 다시 좋아진다는 의미죠. 아마 까마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포기하고 나는 공부해도 안 돼, 나는 뭘 해도 안 돼, 이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최선을 다하면서 항상 자기에게 노력하라고 이렇게 자녀들에게 당부를 했습니다. 다음 이혜영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무려 전 재산을 600억이나 됐다고 합니다. 이거를 조국 독립을 위해 썼죠. 바로 조선시대의 이항복의 그쪽의 가문이기도 합니다. 이분은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한 번의 젊은 나이를 어찌할 것인가? 30대 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눈을 감는 순간 66 노인 이혜영이 답했다. 66의 일생으로 답했다라고 말입니다. 이 말은 의미는 단순히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산 게 아니라 66 일생을 진짜로 자기가
의미 있다고 생각한 일, 바로 자신의 젊은 나이를 위해서 살았고 또 그 증명을 일생으로 했다는 것이죠. 샘은 이 글을 읽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선생님 역시 하루를 의미를 담아서 진짜 하루가 아니라 1000년 같이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역시 단순히 하루를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하루에 어떤 의미를 담을지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김구쌤입니다. 1876년에서 1949년은 일제강점기 시대인데요. 사실 일제강점기 시대가 오래된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1950년이라고 하면은 지금이 2020년이잖아요. 불과 70년 전 이야기입니다. 70년 전쯤에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계셨던 거죠. 이분 가족이 이제 김구생인 부인의 최준내 여사의 무덤에서 찍은 사진을 보면 묘비 뒤로 김구 선생님과 모친이 서 있고 어린 두 아들이 어머니 묘비 옆에 서 있습니다. 비석에는 암호 같은 문자들이 있는데요. 리을, 니은, 니은해, 디귿달, 치읓, 지읒날, 남, 대한민국 비읍해, 기억달, 기억날, 죽음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왜 묘비석을 이렇게 암호같이 했냐? 그걸 한번 해석해 보면은 기억부터 치읓까지,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순서대로 쓰고 그 아래 1번부터 10까지 숫자를 넣으면은 리을, 니은, 니은, 니은 해는 4222년이라고 합니다. 4222년은 단기라는 건데요. 단기는 고조선 기원전 2333년에 세워진 고조선을 기준으로 단기 4222년은 1889년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6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1919년으로부터 6년째 되는 해 1924년을 뜻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1889년 3월 19일에 나고 1924년 1월 1일에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출생일은 단기로 표현했지만 사망일은 대한민국을 기준으로 대한민국 6년으로 표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을 정말로 소중히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수립한 그 날을 기준으로 이렇게 삼은 것이죠. 여러분에게 대한민국이란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이곳이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합니다. 또 두 번째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름과 민주공화국이라는 체제를 수립하기까지 정말 많은 사람의 피와 땀, 눈물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이 민주공화국이라는 문장이 나오기까지 자신의 목숨을 던진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두 번째,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여러분은 어떤 국민이 되고 싶습니까? 바로 우리 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민주공화국의 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가고 또 앞으로 가꾸어 나갈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한 번의 인생 어떻게 살지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을 주는 일들로 가득 채워져서 여러분이 죽을 때 진짜로 의미 있는 일생이었다고 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도
매일매일 하루를 살아도 의미를 부여하면서 생인 꿈, 여러분을 돕고 싶어하는 꿈과 또 선생님 스스로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가야 할지를 고민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 뜨겁게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